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유독 상처받는 일이 잦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항상 나쁜 사람만 만나는 걸까? 자책하며 힘들어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왜 우리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에게 계속 끌리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들의 조종과 착취에 취약한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감정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가 사랑, 존중, 그리고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해로운 관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불안함의 냄새를 즉시 맡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지배할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당신이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채로 세상에 나설 때 당신의 걸음걸이는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가 던져주는 애정의 부스러기나 관심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례함을 참아낼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이야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존엄성을 놓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인정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순간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던 모든 힘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쉬운 목표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상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대신 당신은 당당히 서서 당신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영혼을 존중하는 관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멋대로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당신의 가치를 믿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날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는 것을 영원히 멈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확고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올바른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과 같습니다. 경계가 없다면 당신의 삶은 조종과 착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좋아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가장 초기부터 당신을 시험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거나
당신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당신이 불편해하는 일을 하도록 은근히 압박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번 그것을 그냥 넘어가 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정체성까지 모두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불친절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그리고 당신의 안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경계가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용하고 에너지를 빼앗기 쉬운 먹잇감으로 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하고 타협 불가능한 경계를 세우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그 경계를 넘었을 때의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선을 넘는다면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당신의 공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때 당신이 이기적이고 불친절하며 심지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경계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고 있었다면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선을 긋는데 실패했는가? 나는 어디에서 무례함이 계속되도록 허용했는가? 당신이 경계를 강화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존중 없이 요구만 하는 관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말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과거로부터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방치, 배신, 혹은 버림받음의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채 짊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당신에게 다시 비춰주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처 입은 영혼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감지하고 이용하며 당신을 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사랑이 조건적이었던 환경, 즉 애정이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파트너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즐겨하는 게임입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더 이상 그 기억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외면할 때
당신은 두려움에 기반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부족하다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나르시시스트는 그 두려움을 보고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를 시작하고 자아감을 강화할 때 그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조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깊은 자기 성찰, 일기 쓰기, 기도, 혹은 그저 당신이 피해왔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를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을 때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치유된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상처를 치유할 때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혼돈을 열정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통제를 보살핌으로 혼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평화와 존중, 그리고 진정한 사랑만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준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끌어들이는 관계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바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치유되면 당신은 다시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과도하게 베푸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너무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사랑, 그리고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과도하게 베푸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그들은 더 강력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퍼주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가져가기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과도하게 베풉니다. 내가 더 많이 주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나를 희생하면 그들이 내 가치를 알아볼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면 그들은 마침내 변할 거야. 하지만 고통스러운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헌신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침묵, 비난 혹은 외면으로 당신을 벌합니다. 과도한 베풀음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은 채 텅 빈 컵에서 계속 무언가를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베풀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은 부차적이며 당신은 오직 쓸모 있을 때만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친절은 아름답고 연민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은 파괴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연결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고받음의 균형입니다. 만약 당신 혼자서 관계를 짊어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은 계속해서 고갈되는데 상대는 계속해서 채워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베푸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만큼이나 당신 자신의 필요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고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가득 찬 느낌을 받도록 나 자신을 텅 비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에게 다시 부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원해서 주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서 주고 있는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도한 베풀음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자신보다 위에 놓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평화보다 그들의 행복을, 당신의 안녕보다 그들의 필요를, 당신의 자존감보다 그들의 인정을 우선시할 때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불균형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그들의 무례함을 계속해서 견뎌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당신은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당신을 하나의 선택지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애정의 부스러기만 던져주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해로운 관계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자기 사랑을 우선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결코 협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당신의 경계에 대해 당당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때 당신은 죄책감 때문에 해로운 순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고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고쳐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커 보이게 하려고 스스로를 움츠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존중과 정직,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좇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부당한 대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사랑을 선택할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결코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가 널리 퍼져 우리 사회에 상처받는 이들이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약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강하고 따뜻하며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빛이 다른 누군가를 빛나게 하기 위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존중과 정직, 그리고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진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경계를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과도한 베풀음을 멈추고 이엄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서적 독립을 이루고 마침내 자기 사랑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인생에서 맺게 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보호하고 가꾸고 결코 그럴 자격이 없는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다시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만족하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유독 상처받는 일이 잦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항상 나쁜 사람만 만나는 걸까? 자책하며 힘들어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왜 우리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에게 계속 끌리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들의 조종과 착취에 취약한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감정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가 사랑, 존중, 그리고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해로운 관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불안함의 냄새를 즉시 맡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지배할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당신이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채로 세상에 나설 때 당신의 걸음걸이는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가 던져주는 애정의 부스러기나 관심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례함을 참아낼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이야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존엄성을 놓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인정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순간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던 모든 힘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쉬운 목표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상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대신 당신은 당당히 서서 당신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영혼을 존중하는 관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멋대로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당신의 가치를 믿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날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는 것을 영원히 멈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확고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올바른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과 같습니다. 경계가 없다면 당신의 삶은 조종과 착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좋아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가장 초기부터 당신을 시험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거나 당신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당신이 불편해하는 일을 하도록 은근히 압박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번 그것을 그냥 넘어가 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정체성까지 모두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불친절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그리고 당신의 안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경계가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용하고 에너지를 빼앗기 쉬운 먹잇감으로 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하고 타협 불가능한 경계를 세우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그 경계를 넘었을 때의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선을 넘는다면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당신의 공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때 당신이 이기적이고 불친절하며 심지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경계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고 있었다면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선을 긋는데 실패했는가? 나는 어디에서 무례함이 계속되도록 허용했는가? 당신이 경계를 강화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존중 없이 요구만 하는 관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말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과거로부터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방치, 배신, 혹은 버림받음의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채 짊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당신에게 다시 비춰주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처 입은 영혼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감지하고 이용하며 당신을 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사랑이 조건적이었던 환경, 즉 애정이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파트너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즐겨하는 게임입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더 이상 그 기억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외면할 때 당신은 두려움에 기반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부족하다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나르시시스트는 그 두려움을 보고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를 시작하고 자아감을 강화할 때 그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조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깊은 자기 성찰, 일기쓰기, 기도, 혹은 그저 당신이 피해왔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를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을 때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치유된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상처를 치유할 때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혼돈을 열정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통제를 보살핌으로 혼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평화와 존중, 그리고 진정한 사랑만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준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끌어들이는 관계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바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치유되면 당신은 다시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과도하게 베푸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너무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사랑, 그리고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과도하게 베푸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그들은 더 강력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퍼주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가져가기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과도하게 베풉니다. 내가 더 많이 주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나를 희생하면 그들이 내 가치를 알아볼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면 그들은 마침내 변할 거야. 하지만 고통스러운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헌신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침묵, 비난 혹은 외면으로 당신을 벌합니다. 과도한 베풀음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은 채 텅 빈 컵에서 계속 무언가를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베풀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은 부차적이며
당신은 오직 쓸모 있을 때만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친절은 아름답고 연민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은 파괴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연결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고받음의 균형입니다. 만약 당신 혼자서 관계를 짊어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은 계속해서 고갈되는데 상대는 계속해서 채워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베푸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만큼이나 당신 자신의 필요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고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가득 찬 느낌을 받도록 나 자신을 텅 비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에게 다시 부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원해서 주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서 주고 있는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도한 베풀음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자신보다 위에 놓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평화보다 그들의 행복을, 당신의 안녕보다 그들의 필요를, 당신의 자존감보다 그들의 인정을 우선시할 때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불균형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그들의 무례함을 계속해서 견뎌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당신은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당신을 하나의 선택지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애정의 부스러기만 던져주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해로운 관계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자기 사랑을 우선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결코 협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당신의 경계에 대해 당당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때 당신은 죄책감 때문에 해로운 순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고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고쳐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커 보이게 하려고 스스로를 움츠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존중과 정직,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좇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부당한 대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사랑을 선택할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결코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가 널리 퍼져 우리 사회에 상처받는 이들이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약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강하고 따뜻하며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빛이 다른 누군가를 빛나게 하기 위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존중과 정직, 그리고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진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경계를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과도한 베풀음을 멈추고 이엄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서적 독립을 이루고 마침내 자기 사랑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인생에서 맺게 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보호하고 가꾸고 결코 그럴 자격이 없는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다시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만족하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유독 상처받는 일이 잦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항상 나쁜 사람만 만나는 걸까? 자책하며 힘들어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왜 우리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에게 계속 끌리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들의 조종과 착취에 취약한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감정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가 사랑, 존중, 그리고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해로운 관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불안함의 냄새를 즉시 맡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지배할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당신이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채로 세상에 나설 때 당신의 걸음걸이는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가 던져주는 애정의 부스러기나 관심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례함을 참아낼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이야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존엄성을 놓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인정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순간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던 모든 힘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쉬운 목표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상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대신 당신은 당당히 서서 당신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영혼을 존중하는 관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멋대로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당신의 가치를 믿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날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는 것을 영원히 멈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확고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올바른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과 같습니다. 경계가 없다면 당신의 삶은 조종과 착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좋아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가장 초기부터 당신을 시험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거나 당신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당신이 불편해하는 일을 하도록 은근히 압박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번 그것을 그냥 넘어가 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정체성까지 모두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불친절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그리고 당신의 안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경계가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용하고 에너지를 빼앗기 쉬운 먹잇감으로 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하고 타협 불가능한 경계를 세우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그 경계를 넘었을 때의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선을 넘는다면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당신의 공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때 당신이 이기적이고 불친절하며 심지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경계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고 있었다면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선을 긋는데 실패했는가? 나는 어디에서 무례함이 계속되도록 허용했는가? 당신이 경계를 강화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존중 없이 요구만 하는 관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말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과거로부터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방치,
배신, 혹은 버림받음의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채 짊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당신에게 다시 비춰주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처 입은 영혼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감지하고 이용하며 당신을 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사랑이 조건적이었던 환경, 즉 애정이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파트너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즐겨하는 게임입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더 이상 그 기억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외면할 때 당신은 두려움에 기반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부족하다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나르시시스트는 그 두려움을 보고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를 시작하고 자아감을 강화할 때 그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조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깊은 자기 성찰, 일기 쓰기, 기도, 혹은 그저 당신이 피해왔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를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을 때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치유된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상처를 치유할 때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혼돈을 열정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통제를 보살핌으로 혼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평화와 존중, 그리고 진정한 사랑만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준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끌어들이는 관계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바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치유되면 당신은 다시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과도하게 베푸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너무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사랑, 그리고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과도하게 베푸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그들은 더 강력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퍼주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가져가기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과도하게 베풉니다. 내가 더 많이 주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나를 희생하면 그들이 내 가치를 알아볼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면 그들은 마침내 변할 거야. 하지만 고통스러운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헌신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침묵, 비난 혹은 외면으로 당신을 벌합니다. 과도한 베풀음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은 채 텅 빈 컵에서 계속 무언가를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베풀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은 부차적이며 당신은 오직 쓸모 있을 때만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친절은 아름답고 연민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은 파괴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연결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고받음의 균형입니다. 만약 당신 혼자서 관계를 짊어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은 계속해서 고갈되는데 상대는 계속해서 채워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베푸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만큼이나 당신 자신의 필요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고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가득 찬 느낌을 받도록 나 자신을 텅 비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에게 다시 부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원해서 주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서 주고 있는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도한 베풀음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자신보다 위에 놓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평화보다 그들의 행복을, 당신의 안녕보다 그들의 필요를, 당신의 자존감보다 그들의 인정을 우선시할 때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불균형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그들의 무례함을 계속해서 견뎌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당신은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당신을 하나의 선택지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애정의 부스러기만 던져주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해로운 관계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자기 사랑을 우선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결코 협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당신의 경계에 대해 당당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때 당신은 죄책감 때문에 해로운 순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고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고쳐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커 보이게 하려고 스스로를 움츠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존중과 정직,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좇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부당한 대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